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오늘은 122회 2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겠습니다. 강평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난이도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1번 교란된 흙을 이용하여 삼축, 압축 시험용 공시체를 만들고자 한다. 공시체 제작 방법과 시험 중 발생하는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에 대한 보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삼축압축 시험 중에 상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공시체 제작 방법하고 단면 보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한 유형이고요. 조금 까다로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는 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경사도가 30도인 무한사면이 존재한다. 무한사면 파괴 가능면까지 깊이는 2m이고 점착력 C는 15kN, 파이는 30도, 감마T는 20kN/m 3승이다. 지하수위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표면까지 차오르고 사면에 평행하게 침투가 일어날 때, 그리고 수중 무한 사면일 때의 안전율을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118회 2교시 6번하고 문제가 거의 동일하고요. 요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를 상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를 풀다가 조금 당황하거나 하면은 이제 실수할 여지가 많고, 계산 문제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시험장에서 조금 긴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상으로 난이도를 주겠습니다. 자, 3번 매립된 점토 집안에 말뚝 기초로 교량을 설계하고자 한다. 말뚝의 연직 지지령 산정 시 고려사항과 필요한 시험 종류 그리고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말뚝 기초에 대한 지지력 산정 그리고 시험 문제점에 관한 왁구 잡아가는 문제죠.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습곡이 형성된 지역에서 댐과 터널 설계 시 지방공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각각 쓰시오,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습곡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이고요. 요것도 어떻게 왁구를 잡아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급경사지의 흙막이 시공 시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보강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흙막이하고 그리고 사면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왁구를 잡아가는 문제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6번 포항 지역의 이암 지반을 성토 재료로 사용 시 문제점 그리고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이암 그러니까 미고결 퇴적암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는 중간 정도 그리고 왁구를 어떻게 잡아가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봤는데요. 1번, 2번을 제외하고는 그냥 왁구를 잡아가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기술사 공부도 이렇게 쉬운 거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은 계산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런 조금 깊이를 더해 가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삼축 압축 시험할 때 공시체 관련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에 엑스트라로 좋을 것은 삼축 압축 시험에 시험 방법이라든지 특징 요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시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엑스트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공시체 제작 방법인데, 이제 공시체는 이렇게 원주형 공시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은 어떻고 높이는 어떻다. 그래서 교란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성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비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표면을 정리를 해서 단위 중량을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 라는 흐름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요 정도 흐름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상식 내에서 써 주시면은 어느 정도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 쓰실 때 요런 공시체 파괴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파괴면을 세타라고 했을 때 보통 세타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파이가
뭐 3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최소 60도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대2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시체 요 지름하고 그리고 높이의 비가 2배에서 2.5배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파기각 이내로 시료가 짧아 버리면은 상하부가 이렇게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의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료의 두께도, 그 다음에 공시체 제작 방법도 이런 모든 원리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요 시험 보실 때 이런 내용도 쓰시되,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은 곁들이면은 뭐 점수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 1번 문제 내에서 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제 예전에 토질교사 공부할 때 내용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런 건 안 나오겠지 해서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번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정리한 내용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체가 이렇게 있고, 원래 최적을 이제 V0, 그 다음에 원래 높이, 원래 시료의 높이를 L0라고 하겠습니다. 부피의 변형률 입실론 V는 V0분의 델타 V가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뭐 길이도 요만큼 줄어들겠죠. 델타 L만큼. 그래서 최적 변형률은 입실론 V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축방향 변형률 입실론 L 이퀄, L 아니면 A를 쓰더라. 액시얼 할 때 입실론 L은 L0분의 델타 L,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개요들 하나 그려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단면적 AC는 처음에 이제 그 단면적 A0 곱하기 1 마이너스 입실론 L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V로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입실론 V 대신에 요걸 놓고 입실론 L 대신에 요걸 넣으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정답인데 사실 요거 뭐 신경을 안 쓰셨던 분들이 좀 쓰기는 어려웠던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번에 요 첫 번째에 대해서 쓰시고 대충이라도 쓰셨으면은 기본 점수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뭐 경사도 30도인 사면이고, 그 다음 지하수 조건에 따라서 안전율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제가 뭐 공식을 유도하는 거나 뭐 그런 걸 보시고 싶으신 분은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회차는 간단하게 그 사면에 대한 안전율 공식이 유도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사면의 안전율 FS는 W 곱하기 sin I, 경사각 I, 그리고 코사인 I 분의 C 플러스 W의 코사인 제곱 I 마이너스 U, 그리고 탄젠트 파이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요 I는 요 경사각 요게 되니까 요 W만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하수위가 없을 때는 W는 감마 T의 높이 Z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표면까지 타 올랐을 때는 감마 세츄레이티드 곱하기 Z의 마이너스 감마 W Z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수중일 때, 그러니까 감마 서브의 높이 Z가 되겠죠. 요것만 고려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시험장 가셨을 때 이런 공식을 정확하게 내가 유도할 수 있는지 하고 요 값들을 내가 메모를 해서 요대로 넣으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만 이제 건드려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계산 문제는 별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당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118이랑 마찬가지로 요 공식이 유도되는 그림과 개요도와 그리고 이제 힘의 평행 방정식으로부터 요 공식을 유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장부터는 이렇게 답을 풀어서 내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매립된 점토 집안의 말뚝 기초 했을 때 연직지지력 산정 시 고려사항인데요. 요 앞에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은 말뚝의 연직 지지력 산정 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압축응력, 그러니까 말뚝의 압축응력이 제하되는 하중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음시 말뚝 지지력의 감소, 그리고 장경비에 의한 감소, 그리고 무리말뚝에 의한 감소, 그리고 뭐 부마찰력이라든지 타임 이펙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 교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측방 유동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평 지지력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왁구를 이쁘게 잡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시험의 종류인데요. 필요한 시험의 종류는 이제 설계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시, 시공 초기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겠는데요. 시공시는 뭐 SPT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이나 뭐 해서 이제 지지력을 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다음 시공시는 뭐 정제화 시험이라든지 동제화 시험이라든지 혹은 뭐 현장 타설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전도 시험, 뭐 비파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어에 의한 방법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시험 종류도 이런 설계시, 시공시 이런 거 없이 막 무탁대고 아이템을 막 쓰는 게 아니고 중제목 1, 중제목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공학적이고 아마 점수 받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예상 문제점인데요. 예상 문제점은 아까 지지력 산정 시 고려했던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살을 덧붙이면 되는데요. 연약한 점토 집안이기 때문에 장비 주행성 문제, 트래픽 어빌리티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타 말뚝 같은 경우는 말뚝 내 잔류 응력에 의해서 내부 파손이라든지 뭐 결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장 타설 말뚝이라든지 뭐 메인 말뚝 할 때 그 다음 이런 거는 이제 공벽의 안정 문제도 있고요. 안정액에 대한 문제. 그래서 생각나시는 거를 전반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 문제점도 기성 말뚝의 항타 말뚝, 메인 말뚝, 현장 타설 말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조금씩 한 개, 두 개 아이템만 다르게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제가 특별하게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 없지만은 이런 왁구의 문제 같은 경우는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합격자가 전해드리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본인 노트 쓰시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응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습곡이 형성된 지역에서 댐과 터널 설계 시 지방공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그 지방공학적이라는 문구를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곡 같은 경우는 몇 회차 이전에 이제 용어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용어 한 페이지 썼던 거를 어떻게 한 페이지 반에 늘려 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습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위스인가요?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맥을 연상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시험 보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빠 배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요게 이 튀어나온 게 배사 형식이고요. 이렇게 쏙 들어간 게 반대로 향사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평행한 것만 이제 그렸는데 요 이제 배사 구조에 이렇게 얹혀지는 경우는 이제 측방향 인장, 그 다음에 요 향사에 얹혀지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압축이 생기고 요 사이에 이렇게 얹혀지는 경우는 편투압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요게 평행한 경우 이렇게 내용을 쓰시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횡단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걸리는 경우 이게 응력이 어떻게 변한다.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문제라든지 응력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한 경우 제가 처음 그렸던 요거하고 그리고 이 습곡을 전반적으로 횡단하는 거에 대해서 갱고부하고 그 다음에 본선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압축이 걸리고 인장이 걸리니까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지방공학적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이쁘게 쓰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고요. 뭐 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댐이 있을 때 요 하부로 지금 이렇게 습곡이 졌다는 거잖아요. 요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곡, 그러니까 층과 층 사이에 의해서 이렇게 밀리는 활동의 문제라든지
혹은 요 내부로 이제 압력이 들어오면서 뭐 양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으로 지하수위가 집중되니까 지하수위의 집중 부위라든지, 양압력은 꼭 파이핑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요도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도 또 이제 집안에 관한 대책 위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문제고 어떻게 와꾸를 잡아가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경사지에 흑막이 시공 시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강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차별화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데, 원래 경사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트럿을 대는 구조물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앙카를 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흑마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요런 이제 상부 지보에 관한 요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편투합이 발생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퇴적층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닥 안정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로 이제 사면 활동이 생길 수도 있다. 요런 문제인데요. 요거를 개요도와 함께 이렇게 착착, 그러니까 사면 관련 문제, 그 다음에 가시설 자체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보강 방안도 마찬가지로 사면에 보호, 보강 공법이 있고, 그리고 요 흑마기 자체에 보강 보호 공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요 내용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중제목 대제목을 잡아가느냐, 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요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든지 혹은 뭐 급경사지의 재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인공사면인 경우는 5m 이상의 34도 이상의 사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면 같은 경우는 50m 이상의 34도 이상의 사면을 말합니다. 이런 거는 처음에 개요 쓰실 때 조금 덧붙이면은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걸 이제 개요도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이암 지역을 이제 성토 재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암은 그 미고결 퇴적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점토 광물이 굳어서 생겨난 그런 암이고요. 물론 이제 안반 분류로는 연암이지만은 보통 이제 연암으로 보고 설계를 하진 않죠. 풍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NC 50 이상의 토사를 보고 보통 설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질학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뭐 어쨌든 미고결 퇴적암이고 조금 성토재료 사용 시 문제가 있는 집안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고요. 그래서 성토 재료로 사용 시 문제점은 뭐 당연한 겁니다. 얘가 이제 풍화 조건, 그러니까 풍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혹은 어느 정도 고결돼 가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런 강도 특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과 그리고 일반 점토의 중간 정도인 IgM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암에 대한 강도 특성, 그러니까 뭐 전단 강도라든지 혹은 잔류 전단 강도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접했을 때 슬레이킹에 의한 강도 저하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팽창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풍화에 따른 성토 재료로서 이런 강도 특성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냄새를 풍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토 재료로서 품질 기준하고, 그 다음에 암버럭 쌓기의 그런, 혹시 암이라면 암버럭 쌓기의 시공 기준, 그 다음에 암버럭 쌓기의 다짐 기준, 암버럭 쌓기 공사의 시험 시공 기준, 이렇게 대제목, 중제목을 잡아가서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기준에서는 입도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송 지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공 기준에서는 뭐 단위 중량이 어떻게 되고, 그
그 다음 최대 치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층 쌓기 높이는 어떻게 되고, 요 밑에 다짐에 가서는 다짐도가 몇 프로에 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시험 시공은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고 몇 회를 실시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제가 채점관이라면 점수를 조금 더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왁구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제목, 중제목 이렇게 아이템을 나눠서 쓰시는 게 보기도 좋고 점수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122회 강평을 마쳤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1번, 2번만 까다로웠고요.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는 무난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교시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